자, 5회분입니다. 5회분. 5회. 자, 1번.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정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정성의 예외다. 예외가 없다. 우리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것은 자연 특성이기 때문에 자연은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문 특성은 예외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연 특성은 예외 없다 틀렸죠. 또 이건 부정성 예외가 아니라 여기 쓰려면 경제적 공급 이렇게 써야 되죠. 경제적 공급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돈 냄새 나지 않는 것은 상품, 돈 주고 사고 돈 받고 팔고 자본, 돈 그 자체, 자산, 자본은 원래 이렇죠. 내 돈 1억, 2억 빌리고 3억이다. 이 자산이고 자산.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둘 다 자본입니다. 그래서 돈, 금융시장, 상품시장, 제품. 환경은 돈 냄새도 권리 냄새도 안 나는 바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 자연, 공, 자, 위, 환이었습니다. 3번 A 아파트 인근 지역. 자, 지역이 나왔습니다. 지역 분석을 원칙적으로 먼저 한다 했죠. 지역 공원에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을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 어느 특성에 가장 가까우냐 속하는 것이냐. 지역 분석은 부동성이죠. 부동성, 인근 지역 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마트로 인해서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 위치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2번 답이다. 자, 4번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급. 자, 3번입니다. 3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자, 우리 용어를 비독점적이라는 용어는 거의 잘 안 쓰는데 비독점, 개별성은 A 땅이 내 땅 같으면 이거는 세상 전체 그 누구도 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점 소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 독특성, 천상천하 여독존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독점적이다 이렇게 얘기죠. 틀렸습니다. 5번 도시 스프롤 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자, 스프롤 현상은 이건 깨구리가 뛰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깨구리가 뛰는 모습. 깨구리는 주로 도심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외곽이죠. 그래서 2번 주로 도시 중심부 아니죠. 외곽에 오래된 상업지역, 주거지역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도시 외곽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6번 부동산 수요 가격 탈선에 관한 일반적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1번 부동산 수요 가격 탈선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 더 탄력적이다. 자, 주거용하고 공업용하고 개수로 따지면 어느 게 많다? 공장 개수보다는 주거용이 훨씬 많죠. 부동산의 대표 주택. 개수가 많을수록 대체 다른 걸 선택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 대체성이 높으므로 주택이 탄력적이고 수요도 공급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장보다는 주택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죠. 주거용. 그다음에 7번. 자, 7번은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에 해당하기 위한 AB 조건, 수요 공급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 가정하자. 자, 첫 번째 점은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보다 크다. 자, 수렴은 수요가 탄력적 누워 있고 공급이 서 있는. 자, 이걸 보고 이제 수요가 여우이고 이랬죠. 자, 여우식별 될 때 수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은 A가 왼쪽이 큰 것 이렇게 하면 맞는데 두 번째는 수요 곡선 기울기 이게 오류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답 이렇게 답이 나는데요.
자, 수요 곡선 기울기에 뒤에다가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절대값. 자,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B가 이렇게 적다는 표시로 돼야 맞게 됩니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뭐냐면 이거죠. 자, 서 있는 수요곡선, 누워 있는 수요곡선 왼쪽으로 가면 수학에서 마이너스 밑변분의 높이 이게 바로 기울기인데 A 수요곡선, B 수요곡선 결론적으로 A가 탄력적으로 누워 있으니까 이게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면 수렴이죠. 수요곡선이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면 발산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렴해야 되는데 얘는 계산을 수학에서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위로 올라가면 수학에서는 플러스죠.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럼 A 수요곡선은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인데 B는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5 위로 5km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5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기울기 값은 커야 되죠. 그렇죠? 기울기 절대값은 절대치 쳐버리면 절대치 치면 1, 절대치 치면 5입니다. 절대값은 적어야 되죠. 기울기 값은 크지만 절대값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해서 앞에 있는 B는 이렇게 해야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값이냐 절대값이냐 이걸 집어넣어야 정답이 될 수 있다. 오류 출제에서 전부 정답 이렇게 됩니다. 8번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 4번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의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거 우리 공법에서도 많이 보셨죠? 공법책에서 검토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 호이트가 주장했다. 호이트. 우리 이거 했죠. 선호. 이 선자가 우리 뭡니까? 이 선자가 부채선자 됐죠. 부채선자. 선풍기선, 부채선. 선형이론 호이트. 두 번째 점,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 중심 업무 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역, 중급지역, 고급주택지역으로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쐐기지대 모형으로 확대 배치됩니다. 가격이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됩니다. 자, 이건 우리 선형이론 호이트. 외곽으로 도로가 쭉쭉 닦였습니다. 고급주택, 그 옆에 중급주택, 반대, 달동네 저급주택이다. 선호, 바로 호이트 해도 바로 착상이 될 수 있네요. 자, 10번. 공급의 가격 탈성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한 옳은 것은 맞는 것. 자, 2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 공급곡선이 쭉 뻗어 있고 수요곡선이 와양. 자, 원래 균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요가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불변. 양만 증가합니다. 완전 탄력이니까 완전히 수량만 변하다. 그래서 1, 2, 3, 4, 5 전체 중에서 2번이 맞는 말이고 다 틀렸습니다. 자, 10번. 주택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주택의 여과 과정은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한다. 감소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우리 저가주택 시장에서 소득 증가, 정부 보조금 등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초과 이윤 발생, 공급자 호주머니 들어갑니다. 그럼 공급자가 초과이윤, 공급 증가 다 소멸할 때까지. 그래서 이때 하향여가로 증가한다 이랬죠. 하향여가. 하향여가는 10년, 20년, 30년 고가주택 사시던 분이 이제 중고주택을 하향여가 저소득층에게 처분.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면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공개를 꺼려한다. 은밀성이죠. 은밀성.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할 때 개별성 때문에, 자, 개별성이라는 것 때문에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이런 말을 했죠. 비공개성, 은밀성, 개별성입니다. 비가역적이다 하는 말은 부동산에서는 개발 실패했다고 원상복구가 안 된다 하는 여기에 가장 많이 쓰죠. 비가역적. 원상복구 안 됩니다. 자, 13번. 다음 표에서 시장 지역 내 거주자 A, 소비자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역 A,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와 한글 모형에 의하면 거주지 A의 쇼핑센터 1 이용 고객 수는 단, 공간 마찰 개수는 2이고 소요 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다. 다른 조건은 불변을 가정합니다. 자, 이런 우리 계산형 유형은 숙달되면 바로 읽지 말고 읽는 시간이 말 걸려버려요. 바로 그냥 쇼핑센터 1, 쇼핑센터 2 바로 자 쇼핑센터 1 크기, 규모는 분자, 크기는 비례하니까 분자, 거리 제곱 5분 시간 거리 제곱 분모, 그 다음에 쇼핑센터 2 1000제곱미터 나누기 그 다음에 10분 시간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것 두 개 비율만 구하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바로 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계산이 훨씬 빠른 속도로 풀시다. 자, 5 곱하기 5, 25, 25입니다. 25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40입니까? 40? 25에 곱하기 40 하면 1000 맞습니까? 1000 나누기 25, 40 맞습니다. 40. 그 다음에 이건 뭐죠? 1이지 1, 10이지. 100분의 1000이니까 그러면 4대 1입니다. 자, 4대 1을 퍼센트로 나누면 양쪽에다 2를 곱하면 80분의 10, 즉 2를 곱하면 80분의 20, 그렇지? 양쪽에 2를 곱하면 2, 4, 8, 20, 80%, 20% 이렇게 됩니다. 8대 2라 8대 2. 그렇다면 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인데 1000명이 쇼핑센터 1로, 쇼핑센터 2로 쇼핑할 가능성. 지금 이제 쇼핑센터 1의 손님 얼마나 갈 것이냐 이래 물었으니까 1000명의 80%는 몇 명이다? 800명 갑니다. 바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늘상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대로 크기에 비례하고 분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대로 넣어서 40대 10 비율 구하면 되죠. 자, 14번. 알론소 입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 일반적인 내용이 틀렸습니다. 지대가 토지 임대료죠.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하는데 불로소득 잉여, 토지 이용자에게 최소 지불 용액이다. 최소가 아니고 우리 지대는 누누이 말했지만 한계 지도선, 한계 지도선 있으면 최대 지불 가능점, 최대 지불 가능점, 최대 지불 가능점 이 점들을 연결하는 선, 이게 지도곡선이죠. 지도곡선. 우리 수요곡선은 똑같습니다. 최소가 아니고 최대입니다. 자, 15번.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에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고
사업 초기 1월 1일 현금 지출만 발생, 사업 말기는 현금 유입만 발생, 할인율이 연 7%. 자, 그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이 7%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바로 7,490원 나누기 1.07. 자, 7%는 우리 뭡니까? 1 더하기 7%니까 이걸 나눠주면 됩니다. 즉 1.07이죠. 1.07을 나눠보면 얼마 나온다? 앞에다 바로 쓰면 되죠. 7,000. 그 다음에 두 번째 B부동산. 자, A부동산, B부동산 객관식이니까 있는 그대로 빠른 속도로 쓰기 바랍니다. 2675 나누기 1.75, 1.07 계산기 두드리면 2,500원. 그 다음에 C부동산 3,210원 나누기 1.07 3,000원. D부동산 4,815 나누기 1.07 그러면 4,500원. 이것만 찾아놓으면 바로 답이 눈에 보이죠. 자, 5번에 보시면 5번이 답이 틀렸습니다. A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냐? 3,000원에서 4,000. 이게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투자 가치고 현금 유입 현재 가치는 3,000이니까 이 차이 4,000입니다. 4,000. 4,000이 바로 순현가죠. A. 그 다음에 D의 순현가는 D는 1,500원 투자. 현금 유입 현가 4,500. 차이가 3,000원이죠. 3,000원. 이거 두 배가 4,000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000원, 이건 3,000원입니다. 두 배가 아니다. 1.33배밖에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 현재 가치만 구해놓으면 바로 눈으로 확인이 금방금방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발휘가 된다. 균형가격이 임차인, 임대인 방한계 30만 원인데요. 정부가 개입해서 임차인을 돕고자 20만 원 이상 임대 차지 마세요. 임대료 규제 상한제. 그럼 당장 임차인은 다음 달부터 2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단기 혜택은 있죠. 다음 달 방세 20만 원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싸니까 수요량도 증가하고 웬만하면 이제 공급량도 감소해서 빈방 내두지 임대를 못하겠다. 초과 수요가 즉각 발생합니다. 이랬습니다. 초과 수요. 그래서 자 17번 부동산 시장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이 아니고 하이죠. 자 우리 봄 회복, 여름 상향, 상승기 직전 돌아보면 저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서 하한선 기준 가격 이래야지 상한선 기준 가격입니다. X 틀렸다. 자 18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에 절세는 합법적 세금을 줄이는 행위고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자 여기서 조세 회피. 조세 회피는 합법적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TV나 언론에서 조세 회피, 전 세계 조세 회피 추락하는 것도 많다 했죠. 텍스 헤븐스, 조세 천국, 조세 회피. 조세 회피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절세하려는 조세 회피입니다.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현 정권의 조세 부담이 크다. 그럼 차기 정권의 세금 낮아지겠지. 계곡을 넘어가자. 나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1세대 1주택 1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1년 더 보유하면 비과세지, 조세피. 세금을 줄이는 행위, 그게 조세피다. 조세피는 합법적이다. 자, 19번.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아닌 것은? 역시 상식적으로 풀면 됩니다. 자, 토지의 조방적 촉진이 아니고 집약적 이용이겠죠. 땅값 비싸면 건물이 이렇게 123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집약적 이용이다. 조방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20번. 부동산 투자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이 틀렸는데요. 부채 감당률이 1.5입니다.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의 경우 부동산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서비스액은 2천만 원이다. 우리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요게 부채 감당률이죠. 1.5.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몇 배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능력 1.5배. 자, 순영업 소득이 주어지가 있습니다. 순영업 소득이 얼마냐? 1,000만 원. 그러면 이 분모에 부채 서비스 얼마냐? 이거 물으면 하나, 둘, 셋 이거 구하라. 요 나누기 하면 바로 나온다 했지 이렇게. 1,000 나누기 1.5. 666만 700. 전혀 다른 숫자다. 틀렸습니다. 자, 21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자,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위탁 관리죠. 인건비 절감 효과,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면 당연히 관리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가 아니라 간접 위탁 관리다. 위탁 관리. 이렇게 고쳐야 되죠. 틀렸습니다. 자, 22번.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를 대신 고정이자 대출하고 싶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틀렸죠. 대출자 은행은 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싶죠. 고정금리 대출이 아닌 변동금리 대출이다. 바꿔야 됩니다. 자, 23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5번.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이죠. 건설 공급. 정부가 직접 건설 공급한 것은 직접 개입이다. 우리가 직접 간접 토지용 규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직접이다. 틀렸습니다. 자, 24번. 부동산 투자서 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성수의 경우 성수값이 클수록 자본 회수기간이 길다. 짧다가 틀렸죠. 자, 그 이유는 내 돈 1억, 2억, 3억 가지고 원룸을 투자했습니다. 순영업 소득 3천만 원이 돼. 그러면 3억 투자해서 3천 벌면 자산 투자 수익률이 10%인데 이걸 역수치한 게 순소득 성수 아닙니까? 그럼 순소득 성수는 이렇게 하면 되지. 3억 나누기 3천. 그러면 10년. 3억 투자가 1년에 3천씩 해서 하면 10년 걸립니다. 이 말이지. 만약에 6천만 원씩 번다면 이거 5년밖에 안 걸리죠. 3억 투자해서 6천씩 했으면 5년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순소득 성수인데 그 순소득 성수가 클수록 회수기간이 길다 이래지. 길다. 짧은 것이 아니라 길다. 틀렸습니다. 자, 25번.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연금가입자의 주택연금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안 한다 해야 됩니다. 틀렸죠. 우리 이 모기지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지만 주택연금은 푼돈 타쓰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26번 주택 가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가 아니고 교환 가치는 사고 팔고 임대차할 때 해지만 사용 가치는 보유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 수익하는 가치, 용익 가치 이런 말을 하고 교환 가치하고 다르죠. 보유 시 사용 수익하는 용익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는 사용자에 따라서 주관적이다. 교환 가치는 다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니까 객관적인 시장 가격, 시세, 프라이스가 됩니다. 틀렸죠. 자, 27번. 부동산 투자 집합 기구의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반면 땡 틀렸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도 리츠를 하죠. 리츠. 자, 리츠. 영어로 그대로 리츠. 우리 한국은 주식회사로만 할 수 있다. 자, 주식. 부동산 펀드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주주입니다. 주주. 주식이라는 것은 원금 손실 볼 수도 있죠. 근데 원금 손실 보는 게 없다. 틀린 말이지. (28번) 28번도 숙달되면 이런 문제는 문제를 안 읽고 바로 들어가 버려요. 자, DTI 첫 번째 DTI를 먼저 풀면 되는데 DTI. DTI라는 것은 알다시피 연봉 중에서 뎁트 여기 부채 서비스입니다. 우리 투자론에서 설명하는 부채 서비스 금액 요놈만 빨리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최대한 몇 프로냐면 50%까지. 그럼 저 연봉이 4천만 원이니까 50을 꼽으면 2천만 원. 자, 2천만 원. 얘가 이제 바로 부채 서비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분리 원금이 얼마냐? 저당상수. 부채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 상수 2천만 원이 나왔거든. 그럼 이거 2억이지요? 2억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지. 2억. 그런데 저 위에 보니까 문장 첫 지문에 8천만 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대요. 8천만 원 미리 빌려 쓴 게 있대. 미리 빌려 쓴 게 있대. 8천만 원. 그러면 2억에서 8천 빼보면 1억 2천이지. 1억 2천. 1억 2천. 자, 1억 2천 3번 답인데 확인 한번 해야죠. 확인. LTV가 70%니까 지금 이게 4억짜리에 70%가 되면 4, 7, 28, 2억 8천, 8천 기존 대출 빼면 2억입니다. 2억보다는 1억 2천, 여기 맞지. 그래서 DTI로 먼저 풀면 LTV는 확인만 하면 돼, 확인만. 그 숙달된 분은 역시 약 한 20, 30초 안에 충분히 사실 풀립니다. 자, 29번. 우리나라의 주택 금융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 대출이 가능하다? 아니죠.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해당합니다. 초과하는 말은 상식적으로도 틀렸어요. 자, 30번. 주택지당 대출 중 고정금리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자, 알다시피 우리 원금 균등 상환은 조기 많이 상환, 원리금 균등은 균등 상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원금 균등이 많이 갚는 거고
원리금이 보통 갚는 거고 점정상환은 적게 갚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중도상환 시 이 중간점 갚다가 상환하겠다. 그럼 미상환 잔금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얘가 더 남지. 원금 균등상환은 많이 갚았으니까 조금 남아있겠죠. 그건 지금 바뀌었습니다.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2, 원금 균등상환 방식보다 적다. 아니다. 많다. 자, 31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니은, 이것이 틀리네요. 자, 니은에 보면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쓴 제도로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랬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 이 흡수율은 우리 수요 예측에 주로 실무상 쓰는 방법인데 1차, 2차, 3차 분양, 몇 차 분양에 다 흡수할까 분양될까 수요 예측인에 쓰는데요. 수요는 미래지 과거일 수 없죠. 과거다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다. 자, 그 다음에 32번 다음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다. 이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자 X 600만 원씩 45. 자 40 단가 600만 원 46, 24 2억 4천입니까? 2억 4천. 자, 이 2억 4천이 가능 총소득이겠죠. 가유순세세. 그 다음 공실률이 10%. 2,400만 원 빼면 1억 1,600만 원. 이게 이제 유효 총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을 구해야 되죠. 영업비용. 그 네 번째 점에 운동비용이 아니고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 1,600 빼면 1억. 자, 1억. 여기 이제 바로 순영업 소득이다. 그 다음 여기다가 원리금 상환, 부채 서비스를 빼면 원리금 상환액이 9천이죠, 9천. 원리금 상환액 9천. 이거 제가 잘못 계산했네. 2억 4천이 빼면 2억 천. 여기 2억이죠, 2억. 2억. 자, 원리금 상환액이 9천입니다. 빼면 1억 천. 1억 천. 여기 이제 세금 내기 전, 마지막에 이제 세후, 세금 빼고 세후 구하면 된다. 자, 세금 계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빠른 방법을 하면 순영업 소득에서 감가비용, 이자비용 빼면 되죠. 감가비용, 이자비용. 감가상각이 1,000만, 이자비용 2,000만, 3,000 빼면 그럼 1억 7천. 한계 세율 30%. 3, 7, 21, 3일은 3, 5,100만 원. 5,100만. 자, 5,100만 넣으면 얼마다? 4,900. 5,900이죠. 5,900. 5,900만 원입니다. 근데 해답에 영업소득세가 5,100만 원인데 5천만 원 틀렸습니다. 이런 유형은 보통 밑에 아래에서 답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그래서 이게 5,100만 원인데 5천만 원에서 틀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듯한데 가유순세세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도 구하는 이중계산, 더블 계산 시간이 살짝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숙달되는 분은 그래도 1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33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개발 리스크. 자, 4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는 시장 위험이 아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법으로 결정하는 거죠. 법적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 아니다. 틀렸다. 34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설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할 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시장 분할입니다. 이게 시장 분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용어 자체가 밑에 있습니다. 시장 분할, 시장 세분화, 영어로 쓰면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부르죠. 자, 35번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 다음 같은 격차를 볼 때 상승식. 자, 상승식이다 이 말은 서로 곱하는 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는 단 격차 지역의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하라. 알고 보면 간단한데 모를 때는 아주 어려울 수도 있다. 자, 이 기타 지역이 빼기 2다 이 말은 100분의 98. 100분의 100에서 2를 빼면 되죠. 그 다음 환경 조건이 플러스 3이다 이 말은 100분의 103이지. 가로 조건 100분의 99, 1을 뺀 거니까.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100분의 100에서 4를 더하면 104. 그래서 계산기 들고 98 곱하기 103 곱하기 99 곱하기 104 하면 답이다. 1, 0, 3, 5, 3번 답. 이런 유형을 상승식으로 한번 풀어보신 분은 그냥 밑에 100, 100, 100 이것도 사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위에 숫자만 보고 98 빼기 2니까 100에서 2를 빼면 98이니까 98 곱하기 더하기 3, 103 빼기 1, 99 더하기 4, 104 해서 바로 찾으면 돼. 자, 36번 부동산 감정평가의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의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죠. 외부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균형은 자기 자신이죠. 이 부동산 자기 자신 균형의 원칙이고 그 다음 시장에서 타인 부동산, 다 부동산과 싸움. 이게 적합 원칙이죠. 적합 원칙. 부적합하면 경제적 감가가 생기고 불균형이 생기면 기능적 감가가 생깁니다. 이렇게 했죠. 두 가지. 우리 시험 절개 출제하는 두 가지 원칙. 자, 37번. 다음 사례 부동산 사정 보증치가 얼마냐? 면적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적 표준지 획기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이 확인. 고가 매입. 그러면 1억 나누기 1000제곱미터 하면 이것은 제곱미터당 얼마짜리냐? 바로 10만 원에 매입했다는 이 사례 부동산이지.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매집했습니다. 표준적인 획지 정상가는 8만 원이 돼. 자, 이건 근데요. 이 정상가는 8만 원이에요. 8만 원. 정상가는 8만 원인데 사례가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사정 보증치를 곱해가지고 정상가로 환원해 줘야 되니까 0.8이죠. 0.8. 0.8. 20%만큼 다운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 사례는 20% 높여져 있다고요. 다운해야 되니까 80% 맞지. 10만 곱하기 0.8, 8만 이래 되죠. 자, 38번.
감정평가 규칙 감칙상 부동산 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살림은 임주와 임목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임목의 평가는 임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틀리고 소경목님은 소경 지름이 짧은 나무는 묘목 사는데 얼마 심는데 원가 얼마 들어갔냐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틀렸죠. 소경목님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고 원가법이고 임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이 배다 팔면 얼마 사례 팔리느냐. 자 39번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은 표준지 공시가에서 결정하는 거죠. 국장 책임하에 표준지 공시가에서 구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마지막 40번 감정평가 방법 중에서 건물 냉유수 만료 때 감가, 상각, 누계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당해 냉유수 상환하는 방식. 자, 복리이자가 핵심입니다. 복리이자. 우리 알다시피 은행에 기금 부으면 뭐가 붙는다? 기금, 복리이자가 붙는다 했죠. 은행에 기금을 불입하면 복리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 자, 너무 좀 빨리 달린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아마 7, 8달 이후에 한 9, 10월 달 가시면 빨리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